안녕하세요. 선생님 같은 강사 박지현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단대국어의 고지전 고 두 번째 시간에 앞서서 단대국어에서 고난도 문항을 만드는 자주 반복되는 어떤 패턴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떤 패턴이냐면 이게 문항을 보니까 결국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변형해서 낸 거네. 그럼 원전이 뭐지 하고 추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추적을 해도 이 녀석은 1학년 기출문제가 아니야. 그렇다라는 말은 이제 고2이거나 고3의 기출 문제를 수상의 문제로 이제 끌어내렸다라는 거잖아. 그런데 어떻게 과목이 다른데 고2, 고3의 기출 문제를 이 수상화로 끌어내릴 수가 있느냐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을 텐데요. 거의 주로 대개는 그래서 수투에서 문항들을 끌어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수투가 다루고 싶어 하는 핵심 미분법과 적분법의 그 핵심 대상의 함수는 다항함수란 말이죠. 그래서 문제의 조건으로 주어져 있는 어떤 미분의 관점과 적분의 관점을 해석하고 문제를 들어가서 풀어보니 결국에는 그 다항함수를 기반으로 좀 어려운 고차 방정식을 풀거나 부등식을 푸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죠.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거 보소 조건에 주어진 미분 적분의 요소를 다 걷어내고 문제를 제시한다 할지라도 이건 수상의 관점에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너무 좋은 문제잖아. 게다가 문항도 당연히 아무 문항이나 끌어내는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고난도였던 킬러 문제였던 문항들을 가지고 끌어다 쓰니까 결국에 자연스럽게 그 끌어다 내렸을 뿐인데 자연스럽게 내신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로 이제 가져다 쓰기에 굉장히 좋은 형태라는 거죠, 그죠? 이런 형태의 문제들을 잘 풀어내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제 관점에서 선생님이 이제 줄 수 있는 부분과 두 번째는 이제 학생의 관점에서 노력해야 될 어떤 자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선생님이 할 수 있는 노력은 이런 스타일로 시험 문제를 모든 학교가 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자주 내는 학교가 있습니다. 자주 내는. 그래서 하나의 성향이라고 볼 수 있는 성향이라고 정리하고 싶은 학교가 몇몇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강남 쪽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진선여고 같은 경우가 이런 스타일로 시험 문제를 아주 많이 출제합니다. 그리고 단대국어도 역시 이렇게 출제를 많이 하고요. 조금 옆에 다리 하나를 건너서 송파 쪽에서는 잠신고라는 학교가 이런 성향으로 시험을 많이 출제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당연히 이 세 학교를 포함한 어떤 전국 단위 학교 내에서 이거 보소 원래 수투이거나 미적이거나 확통이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거기에 있었던 시험의 형태를 수상의 문제로 끌어다 내린 문제가 있네 하면 그런 어떤 문제풀들을 쭉 모아서 한번 풀게끔 이제 정리하게 도와줄 수가 있겠죠. 그렇게 이제 풀고 나면 이게 수상에서만은 볼 수 없었던 문제 형태들을 특히 고2, 고3의 기출문제들 이렇게 풀게끔 시험을 출제하고 또 접근하면 되겠구나라고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제가 노력을 하자라면 제가 딱 지금은 단대국어 반이라는 컬러에 맞기 때문에 그럼 이게 하나의 문제 성향이란 말이지? 그럼 저 개인적으로 아무 문항이나 끌어다 쓰는 건 아니잖아요. 트렌디할 것. 그리고 문항 자체가 고난도의 성격을 띌 것. 그럼 그런 문제들 중에서 미분 적분의 관점을 뜯어낸다 할지라도 이게 수상에서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다 싶은 문제들을 정리하면 되겠죠. 그게 이제 제 몫이겠습니다. 그런 문항 풀들을 여러 모아서 학생들이 이제 풀 수 있게끔 이제 제시하는 거. 그렇게 이제 노력하면서 경험을 쌓는 거. 경험을. 그렇게 해서 이제 맞추면 대박이겠네요. 제가 이제 그렇게 준비한 게 나오면 물론 좋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요. 어떻게 그 방대한 문제에서 그걸 정확하게 맞춰내 계세요. 그런 확답은 드릴 수 없지만 물론 그런 일이 발생하면 너무 좋겠죠. 그렇지만 저의 관점에서는 이런 노력을 경주하는 게 사실 이 강남권 내신의 고1, 고2의 특징은 정말로 이 모의고사에 나오는 기출문제들만을 정확하게 완벽하게 정리하는 선에서 공부를 해도 굉장히 공부의 정타를 때리고 있는 거라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본질적인 공부를 시키는 데 있어서 제가 이제 노력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들 풀을 정성껏, 양껏 준비를 해서 학생들이 풀 계획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좀 준비해줬으면 하는 좋은 바람은 지금 이제 예비 고1의 입장에서 공부를 하는 동안에는 이 선행의 과목을 아마 공부하고 있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선행을 하는 관점에서는 사실 아직은 고2, 고3 때 풀어야 될 과목이기 때문에 최근에 출제된 어떤 킬러 문제들을 푸는 데까지는 너무 힘들 거예요. 너무 버거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줄곧 자기 위로를 하는 거죠. 이거는 지금은 내가 풀 수 없어. 지금은 일단 맛보기 형태로 전체적으로 윤곽을 잡게 공부를 하고
나중에 본격적으로 이런 킬러 문제를 하면 좋겠어라고 이제 스스로 위안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죠. 이왕이면 시간을 들여서 정말 킬러 문제들을 곰곰 정말 그 한 문제 정확하게 이해가 되고 자기게 될 때까지 고민해보고 정리해보고 자기 걸로 만들려고 애쓰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무 문제나 갖다 쓰지 않습니다. 정말로 학생들이 어려워하고 다 못 풀 만한 문제들을 끌어다 내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수원, 수투, 미적분을 공부하는 중에 뭐 본인이 공부하는 과정 중에 들어있는 최근의 킬러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을 만났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보고 그냥 문제를 풀고 맞췄다의 자세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트렌드한 킬러 문제들에서 주로 다루는 패턴들은 이런 거구나. 자기 나름대로 정리할 수준이 되게끔 공부하는 거. 그게 좀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세라 할 만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서원은 이 정도로 이제 줄이고요. 본격적으로 문제 풀이에 들어가 봅시다. 자, 그럼 2학기 최고난도 문항들 2개 풀어 나갈 겁니다. 자, 중간고사 24번 문항인데요. 24번이라 하면 지금 단대부고가 지금 이 대치동에서도 다른 학교에 비해 문항수가 굉장히 많다라는 걸 이제 느낄 수가 있죠. 이제 문제 출전은 2020년도 9월 모평이라 하면 이제 모의평가니까 수능에 대한 모의시험인데 그 해당 시험의 30번 문항, 그러니까 제일 어려웠던 문항을 지금 1학년 시험으로 이제 끌어내렸습니다. 자, 문제는 최고차항 계수가 일자리인 4차 함수 fx가 아래 조건을 만족할 때 실수인 m과 k의 값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가조건이 중요하니까 선생님 색깔을 입혀서 써놨는데요. 자, fa2는 fa1과 m의 합이다. fa3은 fa1과 2m의 합이다. fa4는 fa1과 3m의 합이다 라고 하면서 뭔가 규칙성이 계속 동일하게 적용되는 어떤 연쇄적인 3개의 조건들이 써져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조건에는 1,fa1을 지나고 기울기가 m-6인 직선과 4,fa4를 지나고 기울기가 m-6인 두 직선이 각각 k,0에서 교점을 갖게 되고 fa2k-1은 이퀄 10입니다 라고 정보를 줬습니다. k는 상수래요. 자, 이제 시작을 잘 해야 되는데 이 가조건을 딱 들여다보면서는 사실 이 4차 함수의 최고차항을 주면 반드시 저게 식이 써질 근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 주어진 이 초록색을 보고 바로 이 4차 함수의 대부분의 식의 얼개를 짜내야 되는 게 이 녀석의 이제 포인트입니다. 가조건은 뭐라고요? 규칙이 계속해서 동일한 어떤 함수식의 연쇄인 거기 때문에 저런 녀석들을 해석하는 걸 1단원 인수정리에서 배웠습니다. 좀 정확하게 표현해보면 그냥 단순히 인수정리는 아니고 보통 이제 인수정리를 활용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인수정리를 활용해서 함수의 식을 짜고자라는 겁니다. 인수정리의 활용을 이해하고 싶으면 저 규칙 있는 식을 왼쪽에 한 켠에 다 몰아버리세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죠? f의 2에다가 f의 1을 빼주시고요. m까지를 빼준 식이 0이 하나 되더라. f의 3에다가 f의 1을 빼주시고 거기에 이제 2m을 빼주신 게 0이 되더라 인 거고요. 자, f의 4에다가 f의 1을 빼주시고 여기에 이제 3m을 빼준 게 이제 0이 된다 하는 겁니다. 주어진 녀석에서는 뭐 몇몇 개의 숫자의 구조 빼고는 다 동일하기 때문에 뭐가 다르냐라고 보면 요 f에 이제 집어넣는 값이 이제 다릅니다. 그 이후에 빼기 f1이 똑같다가 m을 빼는 것도 똑같은데 그때 그 개수가 1을 뺄 때가 있고 이제 2를 뺄 때가 있고 3을 뺄 때가 있고 이렇게 빨간색 밑줄 친 자리만 다르다라는 거 확인이 가능하시죠, 그죠? 저걸 기반으로 이제 이걸 기반으로 우리는 함수식을 바로 짜나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이는 그대로입니다. 이 빨간색 밑줄 친 자리는 자꾸 변하니까 변수 자리로 적당하겠네 해서요. 요놈을 fx라고 쓰시는 거예요. fx라고. 나머지 변하지 않는 건 그대로 씁니다. f의 1을 빼주시고요. 마이너스 블라블라 m이다 그대로 써주시는데 집어넣게 되는 값은 그죠? 집어넣게 되는 값은 항상 1 빠지고 항상 1 빠지고 항상 1 빠지네 인 거니까요. 요 자리도 이제 x 빼기 1에 m이 되는구나 라고 정확하게 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퀄하고 쓰시되 이걸 0이라고 똑같이 따랐으면 이 핵심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이거 이제 말하자면 여기 주어진 이 전체식은 x에 1을 넣어주시거나 2를 넣어주시거나 이렇게 대입할 수 있는 식인데 2를 넣어주면 요거 된다. 근데 이 식에 2를 넣으면 0이래. 그러니까 x 빼기 2를 갖고 있겠구나 이렇게 식을 잡는 거죠. 역시 여기 3을 집어 넣어주시면 이게 0이 되는 거. x 빼기 3도 근이고 하고 싶은 얘기는 x 빼기 4도 근이 되는 거구나 라고 써주시래. 최고차항 계수가 이 4차 함수라 했기 때문에 최고차항은 1이니까 이렇게 있어야
1이고 나머지 한글은 모르겠다 이건데 이 인수정리 활용 문제를 이 강남권 시험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먼저 초기 값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 이제 왼쪽에 들어있는 어떤 인수를 보고서 이제 초기 값을 집어넣는데 자 1을 집어넣으면 이게 사라지고 1을 집어넣으면 이것도 사라지기 때문에 1이 왼쪽에서 근이라는 건 오른쪽에서도 근이니까 여기 이제 몰랐던 녀석은 x 빼기 1이라는 인수였구나 라고 해서 식을 딱 잡아놓으면 그죠? 여기 주어진 어떤 함수의 조건만을 가지고 fx를 거의 다 구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괜찮으시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주어져 있는 이 fx를 기반으로 나 조건을 이제 해석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자면 이 작업이 제일 중요한 작업이라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fx는 하고 보기 좋게 똑같은 거지만 얼른 한번 정리를 해버리자면 1과 2와 그리고 3과 자 그리고 4를 끈으로 가지는 형태에다가 더하기 m x-1입니다. 더하기 이제 f의 1입니다. 이런 구조로 생겨 먹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식의 나 조건을 반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자 그 첫 번째는 1,FA를 지나라고 했는데 1,FA는 여기에 1을 집어넣어서 특별히 얻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죠? 그냥 1을 집어넣으면 FA1이 FA1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저기 주어진 첫 번째 직선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그대로 기울기가 m 빼기 6인데 지나가는 점은 1, 그리고 f의 1이다 이렇게 쓸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러한 직선이 있더라 이렇게 이제 잡아주시고요. 두 번째 직선은 이제 4,f4를 지나는데 기울기가 m 더하기 6이야 라고 했으니까 그래 기울기가 m 더하기 6이지 그리고 지나가는 점은 x 빼기 4에 f의 4를 더하는 거야. 해서 물론 f의 4를 써도 되겠지만 틀린 건 아니지만 우리는 이제 뭔가를 구해 나가는 중이고 내가 이제 이 fx를 알기 위해 구해야 될 건 딱 m과 f를 딱 두 개라는 거죠. 그죠? 여기를 f의 4로 써버리면 뭐 중구난방 문자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미정계수가. 그러니까 f의 4는 뭐였지? 라고 해서 이제 여기에 이제 4를 집어넣으면 사라지고 4를 집어넣으면 3n 더 f의 그게 이거잖아요. 그죠? 요거잖아요. f의 4자리 대신에 f의 1 플러스 m이 됩니다. 3m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딱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직선이에요. 인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직선까지 언급이 됐는데 이 두 직선이 다 k, 0을 지나 인 거니까 x의 k, y의 0 집어넣으면 만족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방향성은 뭐냐면 f의 1과 m이 미지수였기 때문에 얘네들을 구하려고 이걸로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k가 또 등장을 해. 이게 괜찮다라는 거죠. 괜찮다라는 거죠. 등장해도 괜찮아. 여기 정보가 하나 더. 세 번째 정보가 있으니까 여기 둘에 k, 0 집어넣은 식과 여기 주어진 식 세 개를 이용하면 내가 원하는 세 개의 미정계수를 반드시 구할 수 있겠구나 라고 이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이런 훈련들 중요합니다. 실전에서는 이게 무의식 중에 내가 문제를 풀어나가는 강한 어떤 자신감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봐주시는 게 중요하겠어요. 자, k, 0을 지난다 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집어넣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0이 될 거고요. 여기 0이 될 거고요. 여기에 이제 k를 집어 넣어주시고 k를 집어 넣어주시고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그 둘을 연립하는 건데 연립의 방향은 언제나 이제 주어진 문자들이 소거되는 방향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f의 1을 소거시키려면 밑에서 위에 걸 빼버립시다. 그럼 이쪽은 이제 0이 될 거고요. 자, k의 개수만 집중해 보세요. k의 개수만. k의 개수가 m 더하기 6인데 m 빼기 6을 빼래. 이것도 참 절묘하네. 그죠? 서로 빠지면 12k가 살아남습니다. 이거고요. k의 개수가 아닌 거 그냥 전개할게요. 빼기 4m과 그리고 마이너스 24가 있었다인 건데 여기 이제 k의 개수가 아닌 빼기 m과 더하기 6을 얘한테 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더하기 m과 빼기 6을 계산해 준 게 자 여기 FL과 FL은 사라지는 거고 3m이 살아남아서 3m이 0이 됐다. 이렇게 이제 식이 잡혔어요. 그죠? 굉장히 깔끔한 식이네요. 그죠? 여기 이제 4m과 여기 있는 m과 여기는 3m이 깔끔하게 죽으면서 여기 12k는 32하가 되겠고요. 그러므로 이제 k 값은 2분의 5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f에 주어진 식 여기 이제 2분의 5를 딱 집어 넣어주시면 f의 4가 얼마라는 사실을 10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까지가 왔습니다. 뭐 거의 다 왔겠죠, 그죠?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럼 이제 내가 어떻게 m을 구할 거냐의 이제 방향성인데 우리가 두 식을 연립했기 때문에 돌아가야 돼요. 2분의 5를 집어 넣어야 m을 구할 수 있는 단초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제 2분의 5는 어떤 원래 위에 넣든 아래 넣든 연립해서 얻은 결과를 집어넣은 식에 내가 결과를 집어넣은 두 식은 똑같아집니다. 그러니까 2분의 5는 마음 편하게 본인이 원하는 데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씩은 바로 요거 f의 4가 10이라는 사실 요거 두 개를 이제 나란히 쓰시면 결과가 도출되겠습니다. 갑시다. 자 여기 이제 2분의 5를 집어넣는 거예요. 2분의 5를 집어넣으면 2분의 3을 개수로 가지는 m-6에 f의 1을 더하는 것이 0이다. 이렇게 이제 관계식이 하나 있고요. 다음 f의 4는 이제 계속 봤던 요 녀석이죠. 그죠? f의 4. 문제 처음에 이제 주어졌던 그 f4입니다. 그죠? f1과 3m을 더한 게 12가 됩니다. 이렇게 되게 돼요. 자,
자, 순서를 좀 바꿨을까요? 자, 3m과 자, f에 자, 1을 더한 게 이게 바로 12가 됩니다. 가 되겠습니다. 둘이 이제 연립하면 되는 거죠. 그죠? 자, 밑에서 위에 걸 빼겠습니다. 그럼 3m에 2분의 3m을 빼면 2분의 3m 고스란히 되겠고요. 자, 얘네 둘을 서로 이제 곱해 주시면 마이너스 6에다가 자, 2를 곱하니까 빼기 9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빼기 9를 얘한테다 이제 여전히 빼주시는 거예요. 이거니까 빼기 9에 플러스 9가 되겠고요. 이퀄 12에다가 0을 빼인 거니까 이제 12가 되겠습니다. 그죠? 넘겨서 3으로 나눠주면 이제 m도 나오는 거죠. 그죠? m은 2가 됩니다. 라고 써주시면 이제 끝이 나겠어요. 그래서 2와 k값 2분의 5 해주면 뭐 원한다면 f1도 구할 수 있겠지만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아니니까요. 요 정도면 이제 정리가 되겠어요. 전체적으로 윤곽을 잡아보자라면 이 인수정리 활용이라는 거 이제 1단원부터 등장하는 이 녀석이 함수의 식을 잡아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는 단박의 식을 잡아주는 굉장히 좋은 어떤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전원을 꼭 생각을 하셨어야 될 거고 그 외에는 사실 중구난방 조건이 많아서 미지수가 너무 많아서 시작을 어떻게 할까 싶은데 방향을 잘 잡아서 그래 내가 이제 문제를 푸는데 필요했던 FL과 KM 그리고 추가로 주어진 K 3개의 문자가 있지만 조건도 결국 3개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심사숙고해서 잘 연립하면 반드시 구해질 수밖에 없구나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겠죠? 그러면 이제 원본의 입장에서 이게 원래 어떤 문제였고 어떤 조건을 어떻게 바꿔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왔는지 그 과정을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본의 미분 문제도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 간단한 어떤 미분의 개념 하나를 좀 이해하고 넘어가야 편하게 볼 수 있으니까 설명을 좀 할게요. 자, fx가 1, 2, 3을 근으로 가지는 다항식일 때 이제 f'은 1은 얼마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간단한 이제 곱의 미분법에 대한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f를 미분하면 한 번씩 미분하니까, 그죠? x 빼기 2와 x 빼기 3이 한 번 있다. 그리고 x 빼기 1과 x 빼기 3이 한 번 남는다. 그리고 이제 f에 자 x 빼기 3만 미분하고 남는 x 빼기 1과 x 빼기 2만 남는다. 이게 이제 도함수죠. 여기 이제 1을 집어넣으라는 건 이 셋 중에 한 근인데 이 근들이 뭐 하나씩만 사라지는 거니까 1을 대입하면 요거랑 요게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일단 1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이제 앞으로 뭐 이걸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죠? 이렇게 근이 주어져 있을 때 그 근 중에 하나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고 싶으면 요 근만 딱 가리고 1을 집어넣으면 되죠, 그죠? 그 근만 딱 가리고 1을 집어넣어 주시면 1을 대입한 게 빼기 1이고 1을 대입한 게 빼기 2니까 이게 이제 2가 되겠구나 라고 쉽게 생각해 줄 수 있잖아요, 그죠? 요렇게 곱의 미분법의 한 단락을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럼 문제를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원본 문항 이것도 궁금하죠? 원본 문항이 어떤 유형의 미분 문제였으면 이게 해당 모의 수능에 가장 어려웠던 문제인데 어느 정도의 급의 문제였는지 그걸 이제 소개를 쭉 드리고 수투의 관점을 한번 제가 쭉 풀어드리되 여기서 이제 어떤 부분을 바꿔서 수상 문제로 떨어뜨린 건지 그런 부분들을 제가 정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4차 함수 fx의 첫 번째 조건인 가를 이해할 때 이 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미정계수 중에 m이라는 거에서 이제 어떤 차단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선생님들이 그냥 미지수를 잡진 않아요. 보통 이제 1차 함수를 잡을 때도 mx 더하기 n 이렇게 잡듯이 저 m이 기울기를 뜻하는 경우가 이제 많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m의 관점에서 세 식을 다 정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f의 m이라는 것은 f의 2에다가 f의 1을 뺀 건데 우리 사실 이것은 2 빼기 1이라는 걸로 나눠도 똑같은 식이 된다라는 거 이제 금방 보이시죠? 두 번째 식은 똑같이 m은 f의 3에서 f의 1을 빼주면 되는데 그 녀석을 2로 나누라고 그냥 3 빼기 1로 나누라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보라는 거고요. 이제 마찬가지면 f의 4에서 f의 1을 빼주고 3으로 나누라고 3으로 나누라는 게 바로 4 빼기 1로 나누라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수투의 어떤 핵심 주제 중에 하나인 평균 변화율의 모양이 나오고 그러니까 고정된 1,f1에서 3점 2, 3, 4를 바라봤더니 그게 일정한 기울기 m이라는 거야. 이런 표현을 우리는 그러니까 이 4차 함수의 4점이 일직선상에 있구나 라고 딱 이해를 하시면 아주 정확한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미분의 관점에서는 이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같이 고민하면서 식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떤 4차 함수의 모양을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고 거기에 4점을 지나가는 여기 한 요렇게 갑시다. 이 정도로 갑시다. 요렇게 이제 가주시면 기울기 m짜리인 직선이 있었어요. 절편은 모르겠습니다. 그때 생기는 이 교점의 스타트가 1인 거고 그 다음이 2인 거고 그 다음이 3인 거고 그 다음이 4구나
않은 거예요. 괜찮으시겠죠, 그죠? 괜찮으겠죠? 그럼 여기는 이 함수는 모르니까 gx란 넣자. 1차 함수입니다. fx도 전혀 몰라. 전혀 모르니까 fx인데 두 전혀 모르는 함수의 교점은 내가 정확히 1, 2, 3, 4하고 4개를 알고 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조건을 들여다보려니 잠깐만 1,fa를 지나 어떤 직선이 언급되고 4, 뭔가 기울기를 가지는 직선이 있다라는데 이게 이 지점을 이제 학교 선생님이 이제 바꾼 거예요. 이 당연히 뭐겠어요? 1,fa를 지나 어떤 특별한 직선? 이게 수문지였다는 걸 생각하면 이게 이제 접선 얘기였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학교 선생님 바꾼 지점은 바로 이제 나 지점의 스타팅 포인트고요. 이게 원래는 다 이 두 점, 1,f1에서 4,f4에서 접선을 그리면 그 교점이 k,0이다라는 게 원도 문제였습니다. 그걸 이제 그림으로 이제 그려드리면 이렇게 여기 그림으로 이제 그려드리면 이렇게 이제 그리셔서 여기는 이 점이 x축 위에 설정이 됐으며 그때 그 x좌표는 이제 k가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이렇게 이제 기하적인 관계가 이해가 됐는데 그때 f의 2k-1이 10이라는 함수값을 갖는다라는 추가 조건을 이용해서 이제 fg를 다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fg를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거 어떻게 끄집어내지 이제 고민하는 건데 이 주제가 바로 이 빠를 때 수상 2차 함수서부터 시작해서 미적분까지 차이 함수라는 아주 특별하고 아주 중요한 주제에 관련된 문항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다시 한번 강조해요. F와 G는 전혀 모르는데 둘의 교점은 다 알아. 그걸 이제 실계 관점에서 그러니까 fx와 gx의 근을 다 알고 있구나. 그러니까 옆으로 넘긴 차이 함수 fx 빼기 gx의 근도 여전히 보존되지 1, 2, 3, 4로. 근데 이걸 그냥 이항시켜서 0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뺀 녀석이 1, 2, 3, 4를 근으로 갔는데 얘가 4차라고 4차에서 1차 빼봤자 여전히 4차니까 이 녀석이 근 1과 2와 3과 4를 갖고 있구나 라고 이 차이 함수를 이제 알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차이 함수를 정확히 알았으니까 그 차이 함수를 만약에 그린다면 그죠? 밑에 공간에 세로 그릴 건데 위아래 그리는 방식이 차이 함수를 이해할 때 이제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위에 보이는 근 1, 2, 3, 4 그대로 보존된다는 거니까 얘를 그대로 보존해서 1, 얘를 그대로 보존해서 2, 얘를 그대로 보존해서 3, 얘를 그대로 보존해서 4라고 쓰시고 그죠? 요 네 점을 지나가는 4차 함수가 바로 fx 빼기 gx다 라고 잡아주는 겁니다. 근데 차이 함수를 주제로 삼는 문제 중에서 앞권으로 이 문제가 이제 중요한 이유는 근데 이게 함수가 이제 두 종이었던 게 아니라 f와 g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접선도 있었거든요. 요걸 이제 L1이라고 직선을 잡고 얘를 L2라고 직선을 잡아주면 이 L1과 L2도 이 차이 함수의 관점에서 그린다라면 어떻게 돼요? 즉 L1 빼기 GX를 그리면 이건 어떻게 될 거냐 그런 고민을 이제 하셔야 되는 주제인 거고요. 요거를 이제 그린다라는 건 기존에 그려진 얘와의 관계가 뭔지를 생각해 보라. 그럼 요 밑에 세 개에 그려지는 녀석은 이른바 world of minus GX 이렇게 합시다. world of minus GX. 미안해, 약간 콩글리시 같지, 그지? 자, 이게 GX를 다 뺀 세 개이기 때문에 위에서 진짜 몽땅 다 빼야 돼. 그러니까 지금 그려진 두 함수는 F에다가 GX를 뺀 거. GX에 GX 빼면 그건 당연히 0이니까 X축으로 된 거지. 그럼 이제 세 번째 L1 빼기 GX를 그리고 싶으면 그 관계랑 F와 L1의 관계를 그대로 보존해서 그리라는 거야. 그럼 F와 L1의 관계는 F의 1에서의 접선이 이제 L1이니까 L1 빼기 GX는 이 차이 함수의 1이란 이 지점에서의 접선이 바로 L1 빼기 GX라는 거야. 마찬가지로 쌤 L2에다 GX를 빼면 어떻게 돼요? 그렇다면 위의 함수의 4에서의 접선이 L2야. 그럼 이 차이 함수의 4에서의 접선이 바로 L 빼기 다시 L2 빼기 GX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 이제 이렇게 부장하게 이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교점 뭐냐? 여기 그대로 써있잖아요. 그죠? 그대로 써있잖아요. 얘네 둘의 관계는 GX를 똑같이 갖고 있으니 L1과 L2의 교점이 그대로 보존된다. 그래서 차이 함수의 가장 중요한 것은 보존이라는 테마인데 근과 어떤 함수의 관계가 그대로 보존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당연히 이제 x좌표가 이제 k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럼 그 y좌표는 0 베꼈으면 안 되겠죠, 그죠? 이 차이 함수를 구했으니까 L1과 L2에 k를 넣으면 0이라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k를 넣으면 L1k는 0이지만 여기 k를 집어넣은 건 y좌표로 살아 있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gk가 되겠지. 이건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k 넣으면 사라져, k 넣으면 마이너스 gk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됐죠? 그럼 첫 번째 이 차이 함수의 가장 주된 포커스는
어떤 보존에 대한 개념, 근과 함수의 관계가 나중엔 이 넓이도,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도 보존된다라는 것을 수투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포커스는 뭐냐면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무조건 원본의 관계보다 차이 함수가 쉽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 공간은 대칭성이 살아있는 공간이 됐거든요. 여기서는 그런 게 안 보여. 여기서는 이 K가 도대체 1, 2, 3, 4랑 무슨 관계인지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여기로 딱 들어가 보니 보여. 함수가 대칭인데 그 대칭은 양 끝에서의 접선의 교점이라고 구하지 않아도 K 알겠죠? 구하지 않아도 K 2분의 5인 거 알겠죠? 그래서 이제 K가 곧장 2분의 5라는 인사이트가 바로 들어오는 겁니다. 얘가 2분의 5구나. 2분의 5. 됐죠? 확인도 금방 돼요. 선생님 그러니까 확인해보면 이 접선과 이 접선의 교점 이 접선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하시면 이 차이 함수의 1에서의 미분계수가 필요해요. 근데 제가 톡톡 하고 이제 개념 설명했듯이 요 1을 가리고 1을 집어넣으면 기울기야. 그게 그게 빼기 6입니다.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이 빼기 6을 기울기로 가지는데 1,0을 지난다 인 거고요. 다음 요 차이 함수의 4에서의 미분계수가 필요해. 4를 싹 가리고 4를 집어넣으면 3이 1의 곱이니까 이제 6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주어진 이 함수가 기울기가 6이고 4,0을 지나갑니다. 인 거니까요. 보시면 알겠죠. 그죠? 요 녀석과 요 녀석의 교점. 와, 12x가 둔둔 32예요. 즉 2분의 5예요. 금방 나옵니다. 알겠죠? 어렵지 않게 나와요. 근데 직관할 수 있다는 거야. 우리가 수상의 관점에서 볼 때 이 2분의 5는 뭔가 연립이 교묘하게 잘 돼서 신비롭게 나왔다라면 여기서 너무 자명합니다. 2분의 5가 너무 자명해요. 그죠? 그럼 이것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죠? 이 뭐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마이너스 g에 k가 2분의 5인데 그 말은 여기는 이 직선 여기에 2분의 5를 넣든 혹은 여기다 2분의 5를 넣든 똑같은 값이 나올 텐데 그 함수 값표를 얘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2분의 5를 집어넣으면 1을 빼니까 2분의 3 2분의 3에 빼기 6을 곱하면 빼기 9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g에 2분의 5가 9라는 사실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요 정도가 있잖아요. 그죠? f의 2k-1 k가 2분의 5야 집어넣으면 f의 4인데 f의 4가 뭐죠? 라고 물어보시면 f의 4 빼기 g의 4는 0이 맞다 4는 바로 f와 g의 교점이었지 이게 맞아 g4였지 그런데 이게 12라는 거 그래서 보시면 g에 대한 함수값에 대한 정보가 2개 그런데 gx는 1차 함수 4단 그러니까 기울기에는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2분의 5에서 4까지 2분의 3 증가하고 있네. 이제 y좌표는 9에서 12까지 3 증가하고 있네. 그러니까 이제 기울기 값은 2가 될 수밖에 없어. k 값은 2분의 5야. 해서 이제 물어보시는 미지수들의 이제 답을 써주시면 되는 거죠. 괜찮죠? 그럼 요 정도까지 왔을 때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볼 지점은 뭐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학교 시험을 내면 학교생 거저 먹었네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나쁜 학생. 그게 아니라 참 보면은. 진짜 이거 조건만 딱 바꾼 거죠. 이 조건만 딱 바꿔서 문항을 이제 아주 절묘하게 수상 문제로 이제 끌어내린 거니까 진짜 안목 있는 선생님이구나. 역량 있는 선생님들만이 이렇게 이제 바꿔낼 수 있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양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우리 학교 시험이 자주 기출됐습니다. 재작년에는 확률 문제를 전체 경우의 수를 삭제시켜 버리고 그 문제를 마치 경우의 수 문제인 것처럼 2학기 기말고사 시험을 냈어요. 똑같은 양식입니다. 고3 기출문제를 그대로 끌어다 내려서 이렇게 자주 내기 때문에 이런 하나의 양식과 패턴을 잘 이해하려면 지금 내가 수투 공부하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대충 내용만 이해하고 윤곽을 잡는다? 그런 방법 안 됩니다. 이게 정확하게는 멀리 갈 수가 없는 공부 방법이에요. 지금 하는 거 힘들고 어려워도 현 전체 이제 기출문제들 다 꼼꼼히 들여다보는 게 나한테 필요하겠어? 라고 이제 느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설명. 그러니까 저기는 이제 m-6이라는 건 요 기울기가 빼기 6인데 위로 올라가려고요. 위로 올라가려면 밑으로 내려온 게 빼기 gx면 거꾸로는 gx를 더해야 되잖아. 기울기의 관점이니까 빼기 6인데 위로 올라가면 기울기 g의 기울기를 더해야 돼. g의 기울기 항상 m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빼기 6이면 이게 m이 더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죠? 여기가 6이었으면 위로 올라온 건 이제 m을 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말을 지워버리고 접선의 기울기를 당장의 다이렉트로 제시함으로써 수상 문제인 것처럼 속일 수 있게끔 문제가 이제 발생했던 겁니다. 문제 원본 자체도 워낙에 중요한 문제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시험 문제를 낸 거다 보니까 원본에 대한 어떤 설명과 또 이제 수상의 관점에서 맞게 푸는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설명하다 보니 좀 내용이 길어졌는데 그만큼 격이 있는 문제고 좋은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맞춰 잡아가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정시 경쟁력이라는 게 단대 학생들은 생길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밌게 봤다라면 당신은 이제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기 전에 조금 이제 고민해봐야 될 주제가 있습니다. 분할이라는 이제 주제인데 지금 이 녀석은 현 교육 과정에는 교과서에서 살짝 벗어나 있지만 경우에서 문제를 풀 때 그 해당 원소들을 뭔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묶음을 먼저 지워주고 그 다음 이렇게 대응을 시키는 이런 류의 문제에서는 반드시 묶음을 지어주는 방법 이걸 좀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꼭 아셔야 되는 개념 중에 하나예요. 이를테면 이제 A, B, C, D라는 네 개의 문자가 있는데 이 녀석을 이제 묶어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묶을 건데? 라고 물어보시면 야, 한 개씩 묶자. 세 개가 한 묶음, 또 다른 하나는 그냥 그대로 다른 묶음 이렇게 두 묶음을 지어보자라는 거죠. 그 생각은 그럼 네 개 중에 세 개를 뽑아 한 묶음에 넣어두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나머지 하나는 그냥 자동으로 다른 묶음이 되니까 이거 네 가지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면 정확히 답이죠. 그죠? 쉽죠. A 빼고 나머지가 세 개가 한 묶음. B 빼고 나머지가 한 묶음, C 빼고 혹은 D 빼고 그런 얘기니까 당연히 4개입니다. 근데 이 녀석을 두 개씩으로 묶어줘라고 하시면 좀 얘기가 달라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한 묶음에 4C 이하고 두 개를 집어 넣었어. 그럼 나머지 두 개는 다른 묶음에 들어가면 되니까 끝이겠지.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4C라는 녀석의 이제 사례를 얘기하자라면 이 네 문자 중에 두 개 뽑아준 거죠. 이를테면 이겁니다. A, B를 뽑았습니다. A, C를 뽑았습니다. A에 D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B, C를 뽑았습니다. B, D를 뽑았습니다. 그렇다면 C, D를 뽑았죠. 해서 이제 이 6가지를 뜻하는 거예요. 근데 A, B를 뽑으면 누가 남는다고요? C, D가 남죠. 그래서 이 경우는 A, B로 묶어주고 C, D를 묶어주고를 뜻하는 건데 C, D를 묶어주고 A, B를 뜻한다고? 뭐야? 그럼 6개인 줄 알았더니만 A, B와 C, D가 각각 다른 묶음이야. C, D와 A, B가 각각 다른 똑같은 얘기잖아. 그래서 중복 현상이 벌어져요. 그래서 묶음 단위에서는 그 묶음의 이제 사이즈가 이제 동일하게 되면 중복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조합의 관점이죠, 그죠? 조합이란 건 순열에 순서가 없기 때문에 그 순서를 뒤바꿀 수 있는 만큼 나눠주는 거니까 이 두 개는 사실 두 개가 아니라 하나였어. 두 개를 하나로 봐야 돼인 거니까 여기다 이제 200분의 1로 곱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접근하시면 세 가지인 거죠. 세 가지인 겁니다. 세 가지. 예시를 또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6개 서로 다른 원소가 있는데 얘네들 이제 둘로 분할을 한다. 묶음을 해준다. 라고 하시면 6개 중에 2개를 골라서 묶음을 나머지 4개 중에 2를 묶어서 두 번째 묶음. 그럼 자동 묶음이 됐지만 이 사이즈가 동일한 녀석이 세 묶음이나 되보니까 이 세 묶음이 서로 순서를 뒤바꿀 때마다 중복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 세 개가 순서를 바꿀 때마다 3팩, 6개씩 이제 중복이 될 테니까 이런 경우에는 3팩으로 나눠줘야 돼 라고 이제 접근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이 정도의 컨셉을 좀 알아두시고 선생님 이제 풀이를 들으면 좀 더 쉽게 접근이 될 겁니다. 자, 대망의 마지막 문항으로 왔습니다. 1학년 마지막 시험 중에서도 이제 마지막 문제 24번입니다. 자, 집합 X가 1부터 8까지 8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인데 자, 그 X에 대해서 1대1 대응인 두 함수 F가 있대요. G가 있다랍니다. 두 함수는 다 X에서 X로 정의된 함수라서 정의역도 공역도 다 X인데 1대1 대응이다 보니 치역도 X가 되게끔 짜주래요. 자, 조건을 보니까 만약에 X 속에 들어있는 모든 N에 대해서 적용 가능한 얘기를 써주는데 만약에 F의 N이 아니라면 나 자신을 집어넣는데 F 속에서 나 자신이 아니라 다른 녀석이 나온다라면 그 반대 함수인 다른 함수인 뒤쪽에선 반드시 N을 넣으면 N이 나오게끔 짜줘. 이렇게 명제 형태로 이제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것이 이해될 때 이렇게 좀 받아들여줘야 돼요. 언제나 명제를 만났을 때 이거는 한 단면이 참일 때라고 가정하지만 이건 이제 F에서 시작했지만 그러면 동일한 이 명제를 이해할 때 이제 G의 입장에서 이해해본다라면 G를 가정으로 끌어당겨서 이 명제를 이해한다라면 이거니까 당연히 명제, 대우 명제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GN이 만약에 N이 아니면 그죠? GN이 N이 아니면 반드시 뭐가 돼야 되는 거냐면 F의 N은 N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줄로 써져 있고 그 대우 명제를 생각하면 이 두 개를 복합해서 F가 됐든 G가 됐든 N을 집어넣어서 N이 안 나오잖아? 그럼 다른 쪽의 함수는 반드시 N을 넣을 때 N이 되게 해줘. 라는 식으로 이제 접근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나 조건을 보니까 그럼 가 조건에 맞춰서 이렇게 함수를 짜다 보면 분명히 나를 집어넣어서 내가 안 나오는 거 F 입장에서 N을 집어넣는데 N이 안 나오는 거 G 입장에서 M을 집어넣는데 M이 안 나오는 거 자기 자신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원소를 다 모아서 합쳐줘야 되는데 그 합쳐줄 때 그 원소는 이 X 원래 있었던 전체 집합 X가 다 나와야 돼 라고 이제 나 조건이 짜여져 있어서
문제를 처음 읽어 나가는 동안에는 이 나 조건이 좀 막연할 거예요. 이 나 조건이 이게 뭐지? 하고 지금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경우의 수에서 이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조건의 느낌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사례를 고정해 가면서 이 문제 조건을 만족하게 함수를 그려나가 볼까 하면서 저 나 조건을 이해하게 됩니다. 저게 이제 단박에 와닿지 않는 거는 이제 자연스러운 거니까 저게 뭐지 하고 이제 머물러만 있으면 안 되겠고, 이제 다 조건은 우리가 흔히 만나는 함수의 표현인 거죠, 그죠? 이게 주기성에 대한 얘기였죠, 그죠? F든 G가 됐든 두 번 합성해서 항등함수로 돌아오게 해봐 라는 거니까 오케이. 내가 여행을 떠나서 F든 G가 됐든 두 번 여행을 떠나가면 나 자신으로 돌아오는 함수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가와 다는 이야기가 좀 편하니까 가와 다가 일단 이 문제에 적용시키기 편합니다. 그러니까 F가 만약에 1이 아닌 원소 2로 가게 되면 반드시 G 입장에서는 1이 1한테 가야 돼 라고 이제 가조건을 이해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다조건이 바로 염두에 두면서 야, 이건 편하네. G이 1이면 G를 두 번 합성해서 1을 계산해도 이건 1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저 조건을 만족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 이제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죠? 1이 2한테 왔는데 이 녀석을 한 번 더 F에 의해서 이제 보내서 X로 갈 겁니다. 그럼 이거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1이 두 번 여행을 떠나주면 1로 돌아와야 돼 이거니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EF나 동일한 함수이기 때문에 결국 이 F는 2를 1로 보내야지만 되겠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근데 2가 아닌 원소로 갔기 때문에 2는 반드시 2한테 가야 되겠어 라고 G는 이제 짜여지는 거죠, 그죠? 오케이. 그럼 이렇게 이해하시면 거꾸로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란 거예요. 그러니까 G의 3이 아니라 4한테 가잖아. 그럼 F 입장에서 반드시 3으로 가야 돼 이런 얘기가 돼요. 그럼 3이 4한테 갔다고 한 번 더 G를 합성해서 항등함수가 나오려면 4는 반드시 3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너 4는 반드시 4로 가야 된다라고 짜여져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이해하면 뭔가 가 다조건이 맞물리면서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라는 것을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민인데, 근데 이 두 명제가 다 시작하는 어떤 그 가정부의 표현이 부정형으로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F든 G든 시작하면 이게 고민이냐면 긍정형 형태, 즉 F의 5 정도, 즉 5라는 이제 사례 안에서 이제 얘기할 때 5가 5로 가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옆에 함수로 봤을 때 이 5는 아무런 강박이 없어요. 왜냐하면 가정부를 만족 안 했기 때문에 5가 5한테 갔다고? 그럼 G의 5는 아무데나 가면 돼. 이렇게 돼버리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하는 이제 질문이 남습니다. 그죠? 5는 자유롭게 갈 수도 있더라. 어떻게 될지 아직 몰라. 인 거니까. 남은 원소에 그냥 가정으로. 그러니까 이제 6이 또다시 6이 아닌 원소로 갔다. 라고 하면 6은 6한테. 자동. 근데 6이 7한테 가면 7이 6으로 와야 두 번 합성해서 자기 자리. 그러니까 7은 그대로 직진해서 와야 돼. 이런 얘기야. 오. 그러니까 이 8은 이게 1대1 대응이 되면 어쩔 수 없이 8이 8한테 와야 되겠네. 그런 상황인 건데, 그럼 이 5도 그렇고 8도 그렇고 이 함수에서 시작했던 어떤 표현이 긍정형에 5를 넣었는데 5가 나왔어, 8을 넣었는데 8이 나왔어, 이런 거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어요. 그래서 5는 5로 갈 수도 있고 8로 갈 수도 있다. 다만 1대1 대응이니까 5일 때 5, 8일 때 8. 5가 8로 간 8은 5로 간. 이 정도 두 가지 경우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쯤에서 이제 나 조건을 적용시키면 이해가 딱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상황에서 날 집어넣어서 내가 안 나오는 거, 날 집어넣어서 내가 안 나오는 걸 다 모아주세요 인 거니까, 야 1과 2는 서로 자기 자신이 아닌 게 나왔어. 여기 6과 7도 자기 자신이 아닌 게 나왔어. 여기는 3과 4도 자기 자신인 게 아닌 게 나왔어 인 건데, 지금 이렇게 아닌 것들을 모아도 원소가 좀 부족해요. 원소가 부족합니다. 기껏해야 몇 개밖에 안 되냐면 6개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럼 뭐가 비었냐면 6과 8이 비었어요. 6과 8을 반드시 나에 띄워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이제 이렇게 내려갈 수밖에 없고 이게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명제에 침묵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가조건의 입장에서 명제에서는 F든 G든 처음에 나를 집어넣어서 내가 나와버리면 다른 쪽 함수에 어떤 강제성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게 자유로워 보이는데, 결국 나 조건 때문에 이게 둘 다 직진 해버리게 되면 이게 나 조건이 X라는 집합이 모일 수가 없으니까 반드시 얘는 크로스 되게끔, 그죠? 5가 8로 8이 5로 가게끔 해주셔서 얘네들을 모아줘야 돼 라는 얘기입니다. 되시겠죠, 그죠? 되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F와 G는 전체적인 이제 골격을 보니까 둘씩 쌍을 이루면서 짝꿍이 될 수밖에 없네요. 그죠? 둘씩 쌍을 이루면서 짝꿍이 될 수밖에 없고 한쪽에서 이런 형태로 우리 크로스 됐다라고 합시다. 한쪽에서 크로스 되면 다른 한쪽의 집단은 반드시 직진. 여기서 크로스 되면 여기서 반드시 직진이 되게끔 이렇게 이제 짜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조는 그죠? 둘씩 짝꿍이 되어져 있구나. F와 G가 맞물려서. 근데 그 묶음 즉 8개를 둘씩 짝을 지으면 네 묶음이 되겠네. 그 네 묶음은 그 내부에서 크로스 될 수도 있고 직진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상황을 정해주다. 자, 정해주자. 이런 문제겠습니다. 자, 편의상 뭐라고요? 이렇게 되는 형태를 묶음 내부에서 서로 두 원소가 크로스됐다. 이렇게 읽고요. 이렇게 가는 경우는 이제 직진하는 경우다라고 합시다. 자, 그럼 이제 잠깐 쌤이 지금 한 사례를 고정해서 이제 문제를 푼 거니까 다시 여기만 쓱 지우고 오겠습니다. 뿅. 참 미안해요. 쌤도 이제 혼자서 쭉 짧지 않은 시간 이걸 촬영하다 보니까 장난치고 싶었나 봐. 자, F와 G 입장에서는요. 앞으로 둘씩 짝꿍을 지어서 묶음을 지어줄 겁니다. 근데 그 F와 G의 네 묶음이 생긴 건데 그 묶음들은 반드시 두 구조 중에 하나를 따라야 됩니다. 그 묶음 내부에서 서로 원소를 뒤바꿔 먹는 크로스 형태이거나 아니면 그게 직진하거나 G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 네 묶음이 서로 이렇게 크로스오버 되거나 직진하거나 이렇게 두 개 구조밖에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 오케이. 그러면 이제 8개 원소를 둘씩 짝꿍을 지어주세요. 아까 전에 사례에서는 이제 1, 2, 3, 4, 5, 8, 6, 7 이렇게가 이제 짝꿍이었죠. 그죠? 그 묶음을 지어주는 게 이제 시작인 겁니다. 자, 8개의 원소가 있는데 얘네들을 둘씩으로 이제 묶어줘야 돼.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8개 중에 첫 번째 묶음에 2개를 집어넣습니다. 남은 6개 중에 2개를 두 번째 묶음에 남은 4개 중에 2개를 그렇다면 남은 2개는 그냥 자연스럽게 마지막 묶음이 되는데 이게 묶음을 지어줄 때는 중복 현상을 조심해야 돼서 둘 원소의 개수가 똑같은 게 4묶음이 나왔네. 그럼 이 4개가 순서를 바꿀 때마다 중복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4개를 배열하는 방법 4팩만큼 24개가 아니라 사실 24개의 중복을 생각하면 그 24개를 하나로 카운팅했어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를 4팩으로 나눠준다라고 써주셔야 되겠어요. 그럼 이게 이제 묶어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묶어주는 거. 그럼 묶어주면 여기까지 해주면 이 답이 굉장히 큰 숫자일 텐데 이 묶어준 방법 중에 하나를 고정하는 거예요. 그죠? 나는 당연히 문제 상황을 쉽게 가정해야 문제가 편안하게 갈 테니까 그래. 답은 여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이해하기 편한 거. 이렇게 둘씩 묶어줬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럼 자동으로 G도 이렇게 둘씩이 이제 묶음 단위로 형성이 되는 겁니다. 묶어줬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하자고? 보내주자고요. 자, 선생님 크로스 되는 게 이 네 묶음이 몽땅 다 크로스 될 수도 있겠죠. 그럼 이거 한 쌍도 없어요. 그렇다면 G는 선생님 다 크로스 되는데요? 그러면 크로스 되는 건 G 입장에서 없고 몽땅 다 직진해서 가야 돼. 이렇게 짜이는 겁니다. 그 뭐 느낌이 오죠, 그죠? 빨리 이제 수용도를 잡아보면 그러니까 세 쌍이 크로스되고 한 쌍이 직진한다는 건 크로스된 옆에 있는 G는 몽땅 다 크로스가 아니라 직진해야 돼 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크로스된 건 한 쌍밖에 없어. G 입장에서는 느낌 왔습니다. 둘씩이라면 여기도 둘씩일 거고요. 여기 이제 하나 셋이면 여기는 3 하나, 여기는 빵일 때 4가 되면 여기는 4가 되고 0이 되게끔 이렇게 5개의 서로 다른 경우의 수를 카운팅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그 상황들을 계속해서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배 법칙이죠, 그죠? 선생님 이렇게 묶어준 다음에 4개를 다 크로스 시키세요. 그럼 그냥 크로스 시키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크로스 시켜요 밖에는 가지는 거 있는 경우수가 없으니까 F도 크로스 시키는 방법 한 가지, G도 직진으로 쭉 보내는 거 한 가지인 거니까 한 가지일 텐데,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다 직진하고 G가 다 크로스. 이거 경우의 수로 치자라면 한 가지, 이 2개가 이제 서로 동일한 수용도이기 때문에 2배 해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거 뭐라고요? 이 2개가 이제 서로 동일한 수용도다라는 겁니다. 동일한 수용도일 때는 고배 법칙으로 묶어준다는 게 기본 원칙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크로스 되는 걸 3개, 직진하는 거 하나를 짜봐 인 거니까 좀 언제나 이제 개수가 적은 거 이거 생각하면 오히려 쉽죠, 그죠? 그러니까 4개 중에 야 너가 직진할래 혹은 너가 직진할래 다른 경우죠, 그죠? 그럼 너가 직진할래 하고 직진한다라고 골라준 순간 나머지는 자동 크로스가 되겠습니다, 그죠? 넷 중에 누가 직진할래를 골라주면 되는 문제니까 더해주세요. 이 넷 중에 한 녀석이 직진하게 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자동으로 크로스오버예요. 그래서 이제 또 G 정해주지 말고, 자 1이 2한테, 2가 1한테 이렇게 이제 가주시게 되면 얘는 자동 직진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서 선택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죠? 뒤에서는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쪽에서 순서쌍의 형태가 정해지면 구해지면 그냥 여기는 자동 정해지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오케이. 이렇게 정하는 게 F와 G를 다 정해주는 건데 여기 주어진 셋 하나의 순서쌍이나 하나 셋 순서쌍이나 이제 동일한 수용도가 되니까 이것도 2배 해서 곱해주면 좋겠다 인 거죠. 마지막 마무리는 선생님 이 4개 묶음이 있는데요. 이 넷 중에 어떤 둘이 크로스할지를 골라줄 거예요. 그러니까 4개 중에 얘네 둘이야 이렇게 이제 뽑아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 중에 둘을 뽑아서 둘이 크로스오버. 그럼 둘은 이제 직진하게 되겠습니다. G는 자동 정해집니다. F가 정해지면 G는 자동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를 계산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는 이어서 쭉 계산해 주면 8, 7, 6, 5, 4, 3, 1 800입니다. 그리고 2로 2. 자 2에 4승 16이고요. 4팩은 그냥 그대로 씁시다. 그래야 서로 약분하기가 편하니까. 8팩 약분해 주시고요. 자 8, 7, 6, 5가 남았는데 16이랑 8이랑 약분하면 자 2분의 7 곱하기 6 곱하기 5만 남을 겁니다. 자 그때 이제 오른쪽 주황색을 계산하면 여기는 2고요. 여기는 8이고요. 더하면 10인데 여기 6을 더하니까 16을 곱해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16을 곱해주면 2랑 약분해서 이제 8이 되겠습니다. 앞에 둘을 곱하면 42, 뒤에 둘을 곱하면 40인 거니까 자 곱해주면 1680이 정답이다. 이렇게 이제 짜주시는 게 정답이 되겠어요. 그죠? 그럼 이제 문제를 면면히 풀어 나갈 때 특히 이렇게 함수를 짜는 중에 조건이 당장 해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죠? 저랑 응미하면서 문제를 풀 때는 나 조건이 처음에는 딱 이제 와닿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 경우의 수 문제를 풀어 나갈 때에는 그 문제 조건에 맞는 함수를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그걸 우리가 고정한다 부르는데 그 고정된 사례를 써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함수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이 이해가 되게 마련이니까 요 나 조건을 문제의 사례를 정해 나가면서 빨리 무슨 뜻인지를 간파하면 가가 침묵하고 있는 부분을 나가 메꿔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짜여져 있는 문제니까 글쎄요. 해당 시험지를 제가 학생을 통해서 이제 받았는데 대부분 이건 뭐 풀지도 못한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그죠? 자, 저희가 이제 고지전으로 이제 네모낭을 풀었는데 뭐 어떤가요? 이 네모낭들을 면면이 같이 풀어보고 뭐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그래 이런 관점으로 하면 조금 나도 되겠다 이렇게 자신감을 주고 싶어서 제가 이런 컨텐츠를 만든 거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곰곰 본인 힘으로 생각해보고 쌤이랑 따라오면서 충분히 끄덕이면서 따라올 수 있다 하면 가능성 있는 거예요. 그죠? 요렇게가 제일 어렵습니다. 제일 어려운 문항들을 이제 해결했으니까 요거보다 이제 쉬운 것들은 좀 편안하게 잘 정리하면서 우리 올해를 불태워 봅시다. 자, 쌤이 이제 이 썸네일은 우리 와이프가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제 불꽃이 딱 떨어져 있습니다. 마음에 불꽃 하나 있어야죠, 그죠? 마음에 불꽃 하나 있어야 우리가 중심을 잡고 이 험난한 내신의 이 싸움을 잘 승리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재밌게 컨텐츠들을 봐줬다라면은 또 선생님 찾으러 오세요. 와서 같이 공부합시다. 같이 공부하고 이 터프하고 힘든 이 단대부고 내신해서 각자 이 소개 목표 하는 거 좀 힘껏 한번 도달해 봅시다. 자,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